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서부터 요약 강의 부동산 학교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기본 수업 끝나고 요약 강의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번 요약 강의는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 수업 끝나고 요약 강의 자체는 이제 들어오시면 요약 강의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하고 예상 문제집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요약 강의를 한다는 자체는 기출 문제 위주로 갈 겁니다. 그죠? 기출문제 나오는 거. 그래서 요약집을 만들어낸 거는 기출문제를 집어넣는 거, 기출문제 틀로 나오는데 그 외적인 것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 예상문제랑 같이 묶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자체가 기출문제 위주로 가고 이거 예상됩니다 라는 것만 체크할 테니까 그렇게 가고요. 자, 첫 시간 이제 총론으로 갈게요. 자, 페이지로는 1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 부동산 총론 파트로 가죠. 총론은 나온다면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자, 부동산학의 정의. 자, 요걸 이제 엄리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학문을 그냥 적용시킨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최근에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단순 순수하면 틀리고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이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구체적으로 인간 생활에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구체적 경험과학. 추상적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죠. 우리는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순수하면 안 되고 응용, 추상적, 구체적 경험, 자연 사회과학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성격이 보시면은 제가 순수과학은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법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범하는 규범과학이다. 연구 분야는 그냥 이론과 실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기본서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접근 방법도 종합식만 체크하세요. 복합 개념으로 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복합 개념을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이 체계화시키고 단기간에 통일적인 시킨 건 뭐니? 그럼 종합식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어떻습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존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익이 있는 쪽으로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효율성하고 형평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기본서 했을 때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 이념입니다. 일반적 이념. 그래서 일반적 이념은 자,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자, 이용을 잘하자.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는 건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정된 제한된 상태에서 땅을 잘 이용하는 게 채이용이라고 배우실 거거든요. 효율성을 강조한다. 근데 이용을 잘하게 되면 또 나눠먹는 게 안 돼서 분배를 잘하자가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적 주체 중심의 중심이 돼서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요. 형평성은 공적 주체에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강조돼요. 그래서 효율성은 공공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나오면 민간, 형평성이 나오면 공공, 조화롭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화롭게 가자, 합법성,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가자, 합법성이라는 자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히읗이 들어가니까 3히읗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 그냥 가시고, 자, 여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넘기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에서가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부동산학의 정의보다는 부동산의 개념, 분류, 그 다음에 특성,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으로 잡으십시오. 부동산의 개념.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의 개념. 자, 여기서 문제 한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복합 개념이라는 걸 제가 기본서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어떻습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이 복합적으로 이제 복합 개념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복합 개념으로 법 경기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복합 개념으로 이제 따진다는 거. 자,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경기라고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법경기가 3대 측면이고, 자,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눈에 보이는 유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무형이고 형태가 없어서 인간의 어떻습니까?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고요. 유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자체는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 거의 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법경기. 자, 그럼 우리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죠. 자, 그러면은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가볍게 보세요. 기술적은, 자, 우리가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되면 수평, 공중, 지하 눈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자연, 토지는 하나의 자연물이고요. 자, 환경이기도 합니다. 토지도. 또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기술적이야.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하는 자연물이라는 것은 인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바로 기술적, 물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경제적이라는 것은 눈을 보는 형태가 아니라 저걸 사놓게 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돈 되는 자체는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 법률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 민법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자,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협의 부동산까지를 이제 민법상 얘기를 합니다. 그럼 토지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적이다. 이렇게 봐요. 다시요. 자, 눈에 자연이라는 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물리적, 기술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이라는 것은 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이나 가격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법경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어떻죠? 자산이기도 하고 하나의 자본이기도 하고, 자, 중요한 건 제가 요약집에 나왔지만 토지는 만들어낼 때는 생산 요소예요. 근데 사용할 때는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가 매도자가 물건을 팔면 매수자가 돈을 줍니다. 매도자가 만들 때, 자, 토지 생산재에다가 만들어서 상품을 소비재로서 팔아요. 그럼 우리가 이건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야매라고 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바로 기출문제로 가세요. 기출문제에 가서 제 야매를 보시고 딱 풀어보시면 눈이 확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이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옷. 그래서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시옷 들어가죠. 근데 편법은 좀 예외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어요. 그럼 타인 자본을 우리가 부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채가 1억이면 얘가 1억이면 얘가 2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도 들어가니까 시옷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 환희. 자, 제가 이렇게 암기기법이 공자님의, 맹자의 반대의 공자죠. 환희에 대해서. 환희는 건강 상태입니다. 기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대학교 이제 시험에 나왔다.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래서 공자환희 기술, 경제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 최근에 이제 경향이 환경은 경제적이냐 아니냐, 시옷이 안 들어가잖아요.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신다면은,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목을 시킨 다음에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때 탁 잡아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법률적은, 자, 협의라는 자체가 좁게 봅니다. 근데 광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의 그라는 것은 정착물 그는 그녀가 아니라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가 있어요. 자, 둘 다 함께공 보일시 남한테 알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를 하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권리적인 시기 때문에 등기를 올려야 되죠. 등기로 공시를 합니다. 그럼 공시 방법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공시하는 거는 공시 원칙은 똑같으나 공시한다는 건 공시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동산, 자동차는 비정착물이고 동산이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습니까? 원래는 점유로서 하는데 점유로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여기 이제 주차장에 있는 거 한번 가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점유할 거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자동차도 등록을 갖추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자, 중부동산에 속해서 법률 쪽에 들어가는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을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은 자, 협의의 부동산에 자,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걸 더해요. 그러니까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준한다는 얘기죠.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까지는 민법이고 그 다음에 의제 중부동산은 개별법입니다. 법을 넓게 봤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법경기라는 자체 우리가 뭐가 나오냐? 기술적은 유형, 얘는 무형. 이걸 바꿔낼 수가 있고요. 공자 환희 기술, 그 다음에 경제는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바꿀 수 있고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는 민법이에요. 광의는 개별법까지 포함된다. 그럼 중부동산은 협의에는 안 들어가고 강의에만 들어간다. 이렇게만 체계를 잡으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박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기 전에 넘겨보시면은 복합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186페이지 가시면은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 186페이지 가시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아까 성질상 원래는 미법상 부동산을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근데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자,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 등기 등록이 불가피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그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제, 재단 같은 것도 다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사항이 아니라 광의는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파트에서 뭘 배웠어요? 중부동산인 자동차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수산업법, 선박등기법 20톤 이상 다 개별법에 나와 있다. 자,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합부동산이라는 자체는 개념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복합적으로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로 본다는 거, 유무형으로 보고 법경기를 보는 건데 복합부동산은 뭐냐면 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원래는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별도 등기를 하죠. 근데 하나의 결합되는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복합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법률적인 개념보다는 활동상의 개념으로 봅니다. 활동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거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 활동을 할 때 자, 토지 건물을 같이 넘기고 평가 활동할 때 일괄 평가거든요. 자, 그래서 복합부동산이란 이 양가로 1번 지분이 중요해요. 여기 그대로 떴는데 독립된 거래의 가치가 되는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다.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아닙니다. 복합 부동산이다. 자, 그렇게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특징은 이제 일괄 평가한다는 게 이제 감정평가에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그 지금 법경기에 대한 그 복합
복합되어 있다는 복합개념 부동산과 구분해야 되고,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복합 건물은 주상이 앞에 생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 한 건물의 주거용과 상업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용도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터치할 것은요. 우리가 184페이지로 가시면 이 정착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자,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되냐면 정착물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착물이냐 아니냐가 우리 시험 문제 뜨거든요. 자, 그걸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자, 정착물에 대한 구분 기준으로 이제 보는데요. 토지 위에,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건 그녀가 아니라 토지예요. 그래서 얘는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나와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영구적이나 항구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과 개론에서 말하는 정착물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 뭘 얘기하냐면, 자, 민법에서는 어때요? 민법에서는, 자,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 정착물로 민법에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두 가지예요. 독립물과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 종속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그러면, 자, 독립물이라는 건 독립성이 있고요. 종속물은 독립성이 없죠. 토지의 일부가 돼서 얘가 주물이면 조물 관계로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독립물은 건물이에요. 건물은 별도 등기가 되죠. 자, 별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건 독립적으로는 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아까 따로따로 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종속물이라는 것은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담장이나 축대 같은 거는 별도 등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럼 안 한다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토지의 일부되기 때문에 토지의 독립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착물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가로 1번에 영구적, 항구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시적이면 안 된다. 그 다음, 정착물에 대한 유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라는 건 양가로 2번에 참고하시는데요. 토지를 개량하는 것이든, 자, 훼손하는 것이든, 토지 자본과 노동이 같은 인공적인 힘을 부과했다면 다 정착물로 봐요. 그죠? 다 올린 거는 참고하시고요. 정착물의 유형은, 자, 토지와 독립된 거는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립물은 토지 내용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민법에 의해서 이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목이라는 게 있죠. 수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전환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명인방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명인방법은 이제 민법에서 명백하게 인식하는, 우리가 나무에다 표차를 적으면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걸로 봐요.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대로 떴어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민목, 명인방법으로 구비된 수목, 권한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여기 국어라는 게 나왔는데, 국어는 우리가 작은 도랑으로서 여기엔 속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담장이나 축대라든지 밑에 나와 있는 보통 뭐 도로의 포장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독립된 걸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바로 토지의 내용 구성에 포함됩니다. 소유권에. 자, 그래서 토지의 일부가 돼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장, 축대, 돌담, 교량, 도로의 포장 이런 것들. 그다음 나무나 다년생식물도 자연과실도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 경작을 노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심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저절로 알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정착물로 간주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가 돼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거기 이제 나무나 다년생 식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보세요. 어떤 게 이제 출제가 됐었냐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과실이라는 것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본다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 자, 자연과실은 경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봤던 나무라든지 여러 해 나는 단형생 식물은 또는 산딸기, 다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한테 넘기게 되잖아요. 그럼 과실을 넘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넘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착물로 간주가 돼서 토지의 일부가 돼버려서 종속 정착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건 정착물로 간주가 되고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인공과실은 경작 수확물이라는 걸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경작 수확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벼, 보리, 옥수수 같은 건 사람이 심었죠. 자, 이걸 뽑는다고 치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강의 시간에 뽑고 넘긴다 그랬어요. 뽑았어. 그럼 뽑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한다. 이해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착물에 대한 건축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설비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좌측에 보시면 정착물에 픽처라는 영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 학개론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약간 틀려요. 우리는 부동산 정착물 얘기합니다. 부동산 정착물. 그러니까 영어로 픽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정착물이고 학문적인 접근인데요. 우리 개론에서 얘기하는 학문적인 접근은 정착물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잖아요. 보통 건물의 정착물을 얘기한다고 보셔야 돼요. 건축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철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철근은 건축 자재로서 이 현장이 건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 철근은 원래는 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건물에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철근은 원래 건축 자재지만 어떻습니까? 토지와 건물의 설치됨에 따라서 어때요? 일부로 되어버려서 동산이었지만 부동산에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머릿속에 둬야 이게 이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가로 1번서부터 이제 가겠는데요. 자, 양가로 1번서부터 이제 보는 것은 첫 번째는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부착 방법. 자, 요게 이제 조금 출제가 돼요. 요게.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십시오. 요거. 그래서 부착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집에 시계가 아니면은 지금 듣는 동영상 강의 듣는 어느 지역에 시계가 이제 그 방에 아니면 사무실에 시계가 이걸 띈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주진 않아요. 그럼 동산입니다. 근데 난로가 있어서 부셨어. 손상을 주면 정착물로 간주해요. 근데 학자들이 생각했더니 물리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기능 효용도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형광등은 이걸 뺀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금이 안 가요. 나 이걸 빼면 건물의 효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면 정착물로 취급한다. 한편 물리적 제거 가능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한다면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게 자꾸 떠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그냥 가겠습니다. 요거 위주로 가고요. 자, 이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제작됐다는 건 처음부터 그 부동산 용도에 맞게끔 제작된 성격이에요. 그러면 항구적으로 설치한 의도적이죠. 그 다음에 자, 양가로 3번 요거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과 4번은 자, 정확하게 제가 기출이 된 거와 안 된 걸 말씀드리죠. 양가로 4번까지만 나왔었어요. 3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관계입니다. 관계. 자, 관계는 요게 만약에 제가 약간 편법을 이용했죠. 자, 건물주는 임대인입니다. 건물주는 임대인이고요. 이걸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빌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동산으로 봐야 돼요. 동산. 그래서 이 동산 시리즈가 3가지가 있어요. 경작 수확물은 뽑고 넘겨서 동산이고 임차인 정착물도 동산이다. 두 번째 3종 세트가 있는데 그럼 대와 차이점이니까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 4번은 나왔고 3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지금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인데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로 봐요. 그럼 이거는 계약이 끝났고
계약을 했으니까 매수인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해서 매수자권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요. 양가로 5번하고 6번도 아직은 출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이 없을 때는 법적 구분 기준으로 갑니다. 만일 당사자가 명확한 합의나 계약이 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게 따른다고 봐야 되고요. 자, 6번도 아직은 안 나왔는데 고가성과 경제적 가치는 비싸면 정착물이고 싸면 동산이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뭐 하나에 뭐 10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다 비싸다는 정착물의 기준이 아닙니다. 설치 비용이라든지 물건의 모양. 자, 공시는 어떻게 돼요? 공시의 원칙은 둘 다 공시한다는 건 적용됩니다. 차이가 아니죠. 공시 방법이 다른 거고. 그다음에 설치 장소 이런 것들은 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 임차인 정착물은 제가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자, 판잣집. 자, 판잣집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에는 붙어 있어도 나중에 철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종 세트에 뭐가 잘 나오냐면 요거 1, 2, 3. 자, 뭐냐면 가식 중의 수목입니다. 가식 중인 수목. 자, 이 가짜가 거짓 가짜거든요. 이 가식적인 놈아. 그럼 이거는 임시로 심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묘목. 일단 키웠다가 나중에 본식하죠. 그래서 가식 중의 수목 3종 세트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동산이다. 헐어버린 건축물, 경작수확물 잘 나온다 그랬죠. 이것도 뽑고 넘긴다.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넘겨보시면은 약간 난이도가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정착물 취급, 동산으로 취급. 자, 동산의 3종 세트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임차인 정착물은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경작수확물 뽑고 넘긴다. 동산이고 가식 중의 수목은 동산이다. 정착물은 임대인 정착물,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생 시생, 단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좀 빨리 진행을 했지만 요약 강의는요, 나올 것만 탁탁탁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정의는 단순 순수가 아니라 종합운용 과학이다. 효율성은 민간 부분, 형평성은 우리가 공공 부분. 부동산의 개념은 법경기가 있더라. 그러면 기술적은 유형이고 법과 경제는 무형이다. 바꿔내고요. 그럼 법률 쪽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까지 가서 민법이지만 광의는 민법과 개별법을 더합니다. 그럼 의제부동산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협의에만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죠. 공자 환희 기술. 쉬워 들어가는 게 다 경제적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본도 부채와 함께 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정착물이라는 것은 민법에서는 독립된 정착물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정착물의 4가지, 4종 세트, 건물, 그 다음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반복을 위한 수목, 권한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대표가 되는 농작물, 이렇게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민법상에 또 하나가 또 더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도랑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담장, 촛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학교는 픽셔다. 그럼 우리가 손상에 대한 여부다. 손상의 여부가 물리적 손상이 아니라 기능 쪽도 포함되더라. 처음부터 그렇게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보완된 건 정착물로 간주하더라.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장에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나무나 다른 생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돼서 종성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착물로 간주해서 중개 대상이 되지만 경작수확물은 뽑고 넘기기 때문에 동산이다. 그건 3종 세트를 얘기해 보세요. 동산에. 자, 뭐가 있어요? 경작수확물 뽑고 넘긴다. 뽑았어. 동산이야.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 차는 동산이다.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의 수목. 거짓 가짜잖아요. 가식 중의 놈아. 이 3가지가 나온다는 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위주면 다 풀려요. 그죠? 저 믿고 그냥 기출문제 딱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 같은 거는 저를 포함해서 강사들이 만든 문제입니다. 근데 예상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적중할 수가 있습니까?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토지의 용어는 또 우리가 또 파트가 또 틀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또 토지의 용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학의 정의와 부동산의 개념까지 봤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 2강에서 뵙죠.